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윤 대통령이 2년 선배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먼저 합격하셔서 사법연수원은 변호사님이 21기로 이기수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나 대학 시절 두 분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전 대학 때는 전혀 잘 몰랐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검사로 왔을 때, 대구 고검에 왔을 때 이제 한번 사건을 한 적은 있어요. 사건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영남대학교 문제. 영남대학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지역에도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 관련돼가 영남 이공대학의 이제 총장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썽을 일으켜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형사적으로 이렇게 피소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무혐의 결정이 이제 그 지방검찰청에서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항고를 하는 사건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그 항고심을 맡았던 그 검사가 이게 지금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윤석열 검사를 한번 만나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좀 잘 처리를 해줘야지 이 대구의 지역 비리가 이게 좀 정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해결 못하고 그냥 항고를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영남대학교 비리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뭔가 이게 개혁을 못하고 말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들의 면면을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거의 절단낼 뻔한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 굴지 로펌 수장도 있고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요. 이런 동문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특권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특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특권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부동산 그 특권 그러니까 이제 지대죠 지대로 인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거. 그 다음에는 저는 학벌 특권도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 정상적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오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학교 내에서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학벌 특권의 정상에 있는 게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책임도 같이 지는 게 맞는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특권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특권을 없애는 과정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제가 저희 옆에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을 해요. 요즘 꼭 서울대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구는 수성구라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뭐 사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서라도 인서울에 특히 서울대에 넣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조차도 파괴가면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고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그걸 위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 헌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9년 2월 달에 새로운 대구를 여는 시민 선포식에서 대구 헌법 제정 선포식을 하셨어요. 대구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법률가지 않습니까? 법률가니까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권이 이제 개인한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권자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 헌법 제정 권력자를 주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주권자로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 책임 있게 제안을 하고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운동이 이제
대구 시민 헌법 만들기 그 운동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주권자 체험을 못하는 걸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하면은 법이라는 걸 무섭다 이래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내하고는 거리가 있는 건데 그 법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헌법과 관련되어도 보면은 이게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았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헌법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현재 그 체제의 그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암만 노력해도 헌법을 만들 수 없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자가 한번 되어보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한번 제안해보자.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이런 세상을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 사는 세상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헌법 조항으로 자기가 이름을 내어 걸어보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정치인들의 욕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못하는 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우리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거 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뽑을 때 내가 꿈꾸는 사회는 이런 사회니까 이런 심부름을 당신은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돈도 많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뽑아놓으면 뭐 잘하는 주겠느냐. 이런데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돈을 10,000원을 이제 주고 어떤 신부름한테 가서 너 시장에 가서 좀 장을 봐오느라 알아서 봐줘라 이러면은 신문꾼이 장에 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장을 보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보내가지고 콩나물 300원어치 두부 한 모 얼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딱 신부름만 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주권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심부름 시킬 구체적인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혼자서 요구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은 주권자들로서 공감대를 형성된 것이라면은 그다음에 이제 심부름꾼에 대해 가지고 너 이런 심부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 대구에서 떠나 다른 데 가서 출마해 이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대구 시민헌법 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구 헌법의 전문을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도 있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권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현재 대구 헌법의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시작된 지는 거의 한 12년 정도 더 됐거든요. 12년이 됐어요? 아니, 10여 년 정도 더 지났죠. 예. 뭐 2009년인가 본격적으로는 그래 됐는데 지금 한 12년 정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조항을 따듬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50개 조항 정도가 50개 조항이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조항을 좀 하나 설명드리면 신모 여사님이라는 그 조항인데 대구의 이제 선출직은 중임은 할 수 있으나 연임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퐁당으로 가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아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그 주권자를 보지 않고 다음에 자기 연임될 욕심으로 해가 공천권자만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연임은 안 된다. 미안하지만 연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분은 그럼 뭐 다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이 중임할 때 다시 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하자면 3선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한정이잖아요. 맞죠. 5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주권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만 못하고 하면은 누구나 똑같은 라인에서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지금 정치 혁신이 일어날걸요. 그런 걸 자기가 이제 우루과이인가 막 그런 나라에서 그래 하고 있대요. 우루과이에서요? 그래 우루과이 살 수 있는 우루과이가 사는 걸 왜 우리나라 못 하느냐? 그래 한번 해보자.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선거 나올 때 이걸 그 채택하는 사람은 나는 적극적으로 그 당선 운동을 하겠다. 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공감대 형성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치 개혁이 되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명 선생도 한번 자기 조항을 하나 제안해 보시죠. 뭐. 예,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니까 예. 대구 헌법은 제안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생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뭐 대학 교수까지 제안자 이름이 다 들어가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지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헌법의 조항을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 고등학생도 조항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이요? 예, 고등학생들 조항도 많이 있고 그 실현되고 있는 조항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대구 시민 주간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구 시민 주간을 두어 가지고 대구 정신이라는 국제보상운동에 이제 228 정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갖다가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기관으로 하자 했는데 그거는 제안을 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저도 이거 봤어요. 대구 시민 주간도 있고 그 말고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제안했는 거 뭐 동양평화 기간 동양평화 걷기 대회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항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제안한 조항 중에서도 지금 실현되고 있는 조항들도 지금 있고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게 자기가 꿈꾸던 세상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를 들면 대구를 좋은 나라로 뭐 제국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 해서는 되지 않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는 퐁당 뭐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 조항은 뭐냐면은요. 대구의 시민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동시에 추구하고 싶으면 미안하지만은 저 지금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출마를 하라. 왜? 지금 돈과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는 것은 얼마나 경쟁 가치가 높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가진 것도 만족을 못하고 다 가지려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그 사유가 이렇게 각박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삼권을 좀 분립시키는 그런 사회로 지금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그 조항 예부 조항으로 뭐냐면은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만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권력을 쥐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돈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좋아. 그건 당신이 자유지만 미안하지만 대구를 떠나라. 대구 눈 흐리지 말고 저기 서울 가든지 그래서 출마하라.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 말고도 지금 고졸이 행복한 대구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우리 김윤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지공주의. 그러니까 지공주의 뭐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국민의 것이다. 이거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걸 왜 사회적 소유로 인정하느냐. 토지 공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뭐 부동산 배지 신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 보면은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늘 소풍 가기 전에 뭔가 이 후손들한테 좋은 세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구 시민헌법 중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구 25세가 되면은 월 2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줘라. 만약에 200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대구에서 출마하지 마라. 다른 데서 출마하라. 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200만 원이라는 게 보면 큰 돈인 것 같아도요. 지금 일자리만 다 보장해 주면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다 2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200만 원 가지고 막상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그 조항이 되어 있는데 월 200만 원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조항을 제안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관련되는 그 보면 이제 예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일자리만 보장되면은 지금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이제 뭐 단순하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제안을 이름을 걸고 제안하는 거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한동안 그 시끄러웠던 차별금지법이나 토지공개념, 뭐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내용이 많지만 현실과는 약간 지금은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변호사님. 대구 헌법 제정이 주는 그럼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거. 꿈을 꾸고 함께 예. 꿈을 꾸면 음.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구시민헌법 조항에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조항이 있고 바로 네네. 실행할 수 있는 조항 그 차는 있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은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아니면 적게 걸릴 거냐 요 차이인 것이지 또 사람은 자기가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주권자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안을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간이 빨리 되느냐 적게 되느냐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느냐 공감을 적게 하느냐의 그 차이지 꿈을 꾸면은 저는 그 웬만한 것은 다 실현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어서 저는 대구 시민헌법 중에서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거의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